하지만 묘비에는 그 어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놓고 간시든 국화꽃 한 송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죠. 시간은 1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지역 본부장이 사망 처리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네요. 비서의 건조한 보고를 듣고 있는 은호의 얼굴, 예전에 그 생기 넘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1년 전 지역은 수술을 받으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지만 한 달 뒤 들려온 건 수술 실패와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시신조차 돌아오지 못한 그 죽음 앞에서 은호는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었죠. 지금 은호의 눈빛은 마치 다 타버린 재처럼 푸석하고 건조합니다. 그녀는 지역이 남긴 마지막 유산인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혐오하던 고성이와 매일 같이 살얼음판 같은 지분 전쟁을 벌이며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장면은 바뀌어 태성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장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가식적인 웃음들이 오고 갑니다. 은호는 샴페인 잔을 꽉 쥐고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고성이가 숨겨둔 비자금 장부를 터뜨려 그녀를 끌어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거든요. 긴장감 때문에 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때였습니다. 파티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장내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고성이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죠. 제 새로운 파트너이자 우리 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투자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데이비드 리입니다. 저벅. 구두 굽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고 연단 위로 한 남자가 걸어 올라옵니다. 말끔하게 넘긴 머리,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차가운 무태 안경. 은호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을 냅니다. 그는 죽었다던 이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던 지역의 눈빛에는 늘 은호를 향한 애틋함과 따뜻함이 서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단상 위에 선 데이비드의 눈은 마치 사물을 스캔하는 기계처럼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은호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요. 파티가 엉망이 된 직후 은호는 미친 사람처럼 대기실 복도를 뛰어갑니다.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대기실 문을 벌컥 열어젖히죠. 그곳에는 지역이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지역과 문가에 선 은호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지역 씨,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은호가 울먹이며 다가가 그의 팔을 잡습니다. 그토록 만지고 싶었던,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체온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잔인할 만큼 냉담합니다. 지역은 은호의 손을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냅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사무적이라서 은호의 가슴은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아까부터 저를 아시는 것처럼 구시는데 목소리 톤마저 다릅니다. 과거의 지역이 낮고 부드러운 첼로 같았다면 지금의 데이비드는 날선 바이올린 같습니다. 은호는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만 있어 달라고, 제발 사람만 있다면. 평생 보지 못해도 좋다고 기도했던 지난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 돌아온 그는 나를 기억조차 못하는 껍데기뿐인 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은호의 내면 갈등이 폭발합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과 나를 잊었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눈물이 툭 떨어지는 순간에도 지역은 손수건을 건네는 대신 시계를 보며 시간을 체크합니다. 저한테 볼 일이 있으시면 비서를 통해 정식으로 약속을 잡으시죠. 전 시간이 돈이라서. 그가 뒤를 돌아 나가는 순간 은호는 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쪽 귀 뒤에 남은 희미한 수술 흉터를요. 분명히 지역입니다. 은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슬픔이 걷히고 도끼가 서리기 시작하죠. 사실 이 모든 상황 뒤에는 고성이가 있었습니다. 화면은 1년 전 미국 병원으로 플래시백 됩니다. 지역은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지만 수술 중 발생한 뇌 손상으로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었습니다. 고성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지역에게 너는 고아였고 내가 너를 후원해 키웠다. 너를 죽이려 했던 건 차은호 집안이다라는 거짓 기억을 주입한 겁니다. 즉, 지역은 지금 은호를 자신을 위협했던 원수의 딸로 알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가요? 지역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떠났는데 결국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여자의 칼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대기실 밖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고성이가 섬뜩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그렇게 서로 물어뜯어봐. 사랑하던 기억이 독이 되어 퍼질 때까지. 다시 현재. 은호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1년 전에 유약했던 은호가 아닙니다. 그녀는 눈물을 쓱 닦아내며 주먹을 꽉 쥡니다. 기억 못하면 어때? 내가 다시 기억하게 만들면 돼. 이지혁, 너는 절대 나 못 벗어나.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회의실. 지역 데이비드이 진행하는 투자 설명회에 은호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모두가 당황하는 가운데 은호는 지역의 바로 맞은편 자리에 앉아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데이비드 리 이사님, 제안하신 프로젝트 제가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저와 스문의 시간 붙어서 실사 듀 딜리전스를 진행하시죠. 장면은 태성그룹의 TF팀 사무실입니다. 은호는 약속대로 자신의 책상을 아예 지역의 집무실 안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지역 데이비드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죠. 차은호 대표님, 이게 무슨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입니까? 투자금을 지키려는 저의 절박함이라고 해두죠. 숨기는 게 없다면 불편할 이유도 없잖아요? 은호는 태연하게 대꾸하지만 사실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지역은 은호를 무시하고 업무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은호가 커피를 탈 때 나는 향기, 서류를 넘길 때의 버릇, 무심코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지역의 신경을 묘하게 긁어댑니다. 머리로는 저 여자는 저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심장은 이유 없이 쿵쿵대기 시작하는 거죠. 사건은 점심시간에 터집니다. 고성이가 두 사람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점심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고성이는 아주 교묘하게 오이가 잔뜩 들어간 샌드위치를 지역의 접시에 올려줍니다. 다들 아시죠? 원래 이 지역은 오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냄새만 맡아도 기겁한다는 거. 하지만 기억을 잃은 지역은 자신이 뭘 못 먹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역이 아무 의심 없이 샌드위치를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안 돼요. 은호가 반사적으로 지역의 손을 쳐내버립니다. 샌드위치가 바닥에 뒹굴고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역이 화를 내자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오이 못 먹잖아요. 알레르기 있잖아. 지역은 코웃음을 칩니다. 고성이가 옆에서 거들죠. 어머, 은호야. 데이비드는 오이 좋아해. 내가 사람을 착각해도 단단히 했구나. 지역은 은호를 비웃듯이 바닥에 떨어진 샌드위치 대신 새 샌드위치를 집어 억지로 한 입 베어 뭅니다. 은호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역의 목이 붉게 달아오르며 기침이 터져 나옵니다.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은호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지역을 보며 고성이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니까요. 은호는 익숙하게 지역의 넥타이를 풀고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역은 자신을 안고 울먹이는 은호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잔상 하나. 과거 회상 지역 씨는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며 웃던 은호의 모습. 병원에서 깨어난 지역. 그는 혼란스럽습니다. 고성이는 체질이 바뀌었나 보다라며 둘러대지만 지역은 이제 의심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왜 저 여자는 내 신체 정보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지역은 밤늦게 몰래 회사 보안실에 잠입합니다. 은호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CCTV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은호의 눈빛을 다시 돌려봅니다. 그건 적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절박한 연인의 눈빛이었죠. 이때 고성이가 사주한 괴한들이 지역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기억을 찾을 기미가 보이자 고성이가 아예 그를 제거하고 회사를 독차지하려는 플랜 B를 가동한 겁니다. 샵 4점, 절정 폐공장의 화재, 그리고 각성. 지역은 의문의 전화를 받고 외곽의 폐공장으로 유인됩니다. 당신의 진짜 과거를 알려주겠다는 미끼였죠. 하지만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건 신어 냄새와 고성이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은호가 차를 몰고 미친 듯이 폐공장으로 달려옵니다. 지역씨, 함정이야. 나오세요, 은호가. 공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밖에서 문이 잠기고 불길이 치솟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 두 사람은 갇히게 되죠.
불길이 거세지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위쪽에서 거대한 철근이 은호를 향해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지역의 머릿속에서 봉인되었던 댐이 터지듯 기억이 쏟아져 나옵니다. 은호와 함께했던 바닷가, 첫 키스, 그리고 수술실 들어가기 전 마지막 인사까지. 은호야, 데이비드 리가 아닌 이지역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몸을 날려 은호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구릅니다. 쿵, 철근이 그들의 바로 옆에 떨어집니다. 연기 자욱한 바닥에서 지역은 은호의 얼굴을 감싸줍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기계의 눈이 아닙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은호는 그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풀리며 오열합니다. 드디어 진짜 이지역이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불길은 점점 거세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상구를 찾아 헤맵니다. 밖에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지만 고성이는 멀리서 불타는 공장을 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겠죠. 화면은 검게 그을린 채 공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춥니다. 지역의 옷은 찢어지고 피투성이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살기등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호의 손을 꽉 잡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고성이, 내가 뺏어간 내 1년 지옥으로 돌려줄게. 응급실 침대 위. 지역은 눈을 뜨자마자 은호를 밀쳐냅니다.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내 눈앞에서 꺼져. 은호는 순간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까 불길 속에서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는 환청이었나? 절망하는 은호의 손을 남들 몰래 이불 속에서 꽉 쥐는 지역의 손. 네, 그렇습니다. 지역은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한 겁니다. 고성이는 의심이 많은 여자입니다. 기억이 돌아왔다고 광고를 하면 그녀는 즉시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거나 더 끔찍한 짓을 꾸밀 테니까요. 지역은 고성이의 완벽한 꼭두각시인 척 연기하며 그녀의 비리장부와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진 비밀 금고의 위치를 파악하려 합니다. 은호에게조차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눈빛과 손짓으로만 나를 믿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이 아슬아슬한 이중생활. 보는 사람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고성이는 쾌재를 부릅니다. 폐공장 사건으로 은호는 충격을 받아 칩거에 들어갔고 물론 이것도 은호와 지역의 작전입니다. 지역 데이비드는 더욱더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고성이는 지역을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서재에 있는 금고를 열어 보여주며 말하죠. 데이비드, 이게 다 내가 관리하게 될 태성그룹의 진짜 장부들이야. 차은호 아버지, 그 무능한 인간이 남긴 빚더미가 아니라 내가 만든 황금알들이지. 지역은 안경 너머로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스캔하듯 외워버립니다. 표정은 무감각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삼키면서요. 대단하시군요, 어머니. 제가 확실하게 세탁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에 고성이는 완전히 무장해제됩니다. 그녀는 지역에게 샴페인을 건네며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지역이 그 잔을 받아 마시며 잔 너머로 서늘하게 웃는 모습이 클로즈업됩니다. 사냥감이 덫에 걸린 건 지역이 아니라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옵니다. 눈치 빠른 박성재 윤현민과 지역의 연기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성재는 병원 옥상으로 지역을 불러내 멱살을 잡습니다. 너 기억 돌아왔지? 은호 누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지역은 주위를 살피더니 성재의 손을 툭 쳐내고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원래의 이지역 톤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박성재. 은호 눈물 닦아주려면 저 여자가 가진 모든 걸 뺏어야 하거든. 성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순간 두 남자는 고성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합동 작전을 짭니다. 성재는 외부에서 언론을 움직이고 지역은 내부에서 자금을 동결시키는 양동 작전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주주총회 날입니다. 고성이는 이 자리에서 은호를 해임하고 자신의 아바타인 데이비드 지영을 대표이사로 앉힐 계획입니다. 회의장은 기자들과 주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성이가 단상에 올라 자신만만하게 연설합니다.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하고 글로벌 전문가 데이비드 리와 함께 새로운 태성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지고 지역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말끔한 슈트 차림. 하지만 넥타이는 은호가 일할 때 선물해줬던 그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은호는 주주석 맨 뒤에 앉아 떨리는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비드 리입니다. 지역이 말을 뗍니다.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그는 고성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안경을 천천히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건 데이비드라는 가면을 벗겠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데이비드 리는 죽었습니다. 저는 태성그룹의 본부장, 그리고 차은호 씨의 약혼자, 이지혁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술렁이다 못해 폭발합니다. 고성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무슨 헛소리야. 마이크 끌어내. 하지만 이미 대형 스크린에는 성재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폐공장 방화 사주 녹취록, 이중 장부 내역, 그리고 고성이가 지혁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했다는 병원 기록까지. 지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고성이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당신이 가르쳐줬지. 비즈니스는 잔인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만든 그 방식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당신 헤이만은 이미 여기 있는 주주 90%가 찬성했어.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고성이는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악을 쓰며 끌려나갑니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한가운데 지혁과 은호만이 고요하게 서로를 마주봅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지혁이 비틀거리자 은호가 달려와 그를 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지혁아. 다녀왔어, 은호야.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가장 아프게 찔러야 하는 거짓말일 겁니다. 지금 이지혁이 그 잔인한 연극의 막을 올렸습니다. 폐공장 화재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지혁. 산소호흡기를 떼자마자 은호가 울며불며 달려들었죠. 하지만 지혁의 눈빛은 다시 데이비드 리의 그것 차갑게 식어버린 동태 눈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제발 좀 나가요.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내 인생에서 좀 꺼져달라고. 지혁이 소리를 지르며 링거 거치대를 넘어뜨립니다. 와장창 금소금이 병실을 찢어놓고 은호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불길 속에서 나를 감싸며 미안해라고 속삭이던 그 남자는 꿈이었을까요? 은호는 결국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듯 병실 밖으로 쫓겨납니다. 복도 끝까지 들리는 은호의 오열 소리. 듣는 사람 가슴이 다 미어질 지경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병실 안을 비추는 순간 반전이 시작됩니다. 은호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헐떡이던 지혁의 호흡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꽉 움켜쥡니다. 그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죠. 미안해, 은호야. 조금만 더 참아줘. 지혁의 시선이 향한 곳은 병실 천장 구석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고성이가 심어둔 감시의 눈이었습니다. 지혁은 지금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고성이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가 되기를 자처한 겁니다. 기억이 돌아온 걸 들키는 순간 은호는 물론이고 자신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될 테니까요. 퇴원한 지혁은 은호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바로 고성이의 저택이죠. 고성이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눈엣가시 같던 은호가 지혁에게 손절당해 폐인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 데이비드. 잘 생각했어. 핏줄도 아닌 것들이랑 엮여봐야 인생만 꼬이지. 이제 태성은 온전히 내 거야. 아니, 우리 모자의 것이지. 고성이가 최고급 위스키를 따라주며 웃습니다. 지혁은 그 잔을 받아들며 섬뜩할 정도로 온화한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제가 그동안 은호 씨에게 잠시 홀렸었나 봅니다.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에 고성이의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아져서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서재 안쪽에 비밀 금고를 엽니다. 자, 봐라. 이게 태성그룹의 진짜 주인이라는 증거야. 금고 안에는 차명 계좌 장부, 불법 로비 내역, 그리고 과거 은호의 아버지를 모함했던 조작된 서류 원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역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장부의 위치, 금고의 비밀번호 패턴, 서류의 날짜. 그는 뇌 속에 이 모든 것을 사진 찍듯이 각인시킵니다. 그때 고성이가 뜬금없이 묻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너 기억 찾은 건 아니지? 가끔 눈빛이 예전 지역이랑 너무 닮아서 말이야.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지역은 위스키를 한 모금 삼키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고성이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을 터뜨리죠. 기억이라뇨? 제가 기억하는 건 똥기저귀 갈아주며 저를 키워준 분이 어머니라는 사실뿐인데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고성이는 그렇지, 내가 예민했네라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지혁은 따라 웃지만 식탁 아래 쥐고 있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지혁의 연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은호를 짝사랑했던 라이벌이자 태성그룹의 2대 주주인 박성재 윤현민입니다. 성재는 옥상 난간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지혁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날립니다. 퍽! 지혁이 입술이 터진 채 바닥에 나뒹굽니다. 이 나쁜 새끼야. 은호 누나가 지금 밥도 못 먹고 말라 죽어가는데 넌 고성이 밑에서 꼬리 치니까 좋냐? 기억 못하면 다야. 성재가 다시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지혁이 성재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귓가에 낮게 속삭입니다. 그 손 놔. 지금 고성이 비서실장이 보고 있어. 성재가 멈칫합니다. 지혁은 성재를 밀쳐내는 척하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동작으로 옥상 문 뒤쪽을 가리킵니다. 거기엔 정말로 누군가 지켜보다 사라지는 그림자가 보였죠. 지혁은 성재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탁 하나만 하자, 박성재. 나 혼자서는 벅차. 저 여자를 무너뜨리려면 내가 필요해. 너 진짜. 반응하지 마. 계속 화내. 그리고 내일 아침 내 책상 서랍 2번째 칸을 열어봐. USB가 있을 거야. 그걸 방송국에 넘겨. 성재의 눈이 흔들립니다. 눈앞에 이 남자는 비겁한 배신자가 아니라 혼자서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는 전사였던 겁니다. 성재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지혁의 뺨을 한 대 더 때리는 연기를 합니다. 더러운 자식,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성재가 씩씩대며 사라지자 지혁은 터진 입술을 닦으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연기 잘하네, 박 이사. 이제 판은 짜였습니다. 내부자 이지혁과 외부 조력자 박성재, 고성이를 잡을 덫이 완성된 겁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태성그룹 대회의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오늘의 안건은 현 대표이사 차은호 해임 및 신임 대표 데이비드 리 선임입니다. 고성이는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 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지혁이 앉아 있고요. 반면 은호는 주주석 맨 구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그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입니다. 지혁은 그런 은호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고성이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무능한 경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저희 양아들이자 월가 출신 인재 데이비드 리가 태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지혁이 연단으로 나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귀를 막으려 합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목에 칼을 꽂는 순간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지혁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꺼냅니다. 고성이가 써준 차은호 비난 및 경영권 승계 수락 연설문이죠. 지혁은 원고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그 종이를 반으로 찢어버립니다. 찌익 마이크를 타고 종이 찢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장내가 술렁입니다. 고성이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지혁은 쓰고 있던 무태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개를 듭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뜨겁고 강인한 이지혁의 눈빛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올라온 데이비드 리입니다. 아니, 제 진짜 이름을 말씀드려야겠군요. 지혁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은호에게 가서 꽂힙니다. 저는 태성그룹 개발본부장 이지혁입니다. 뭐야, 마이크 꺼. 당장 저 놈 끌어내. 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장 대형 스크린이 꺼지고 새로운 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 내용 고성이가 의사에게 돈다발을 건네며 기억을 조작해. 이 지역을 내 개로 만들어야 해라고 지시하는 몰래카메라. 폐공장에 불을 지르라고 사주하는 통화 녹음 비밀 금고에 숨겨둔 이중 장부 내역. 장내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고성이를 향해 미친 듯이 터집니다. 지역은 당황한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뚜벅뚜벅 걸어 내려와 고성이 앞에 섭니다. 어머니, 아니, 고성이 씨. 당신이 가르쳐줬잖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내가 당신 아들이 되려고 했던 건
당신이 훔쳐간 은호의 모든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였어. 고성이는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칩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내가 널 살려줬는데.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고성희 씨, 살인교사 및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며 끌려가면서도 고성희는 악을 씁니다. 이건 음모야, 데이비드.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역은 차갑게 돌아섭니다. 데이비드는 죽었어. 당신 욕심이 죽인 거야. 소란이 가라앉고 텅 빈 회의장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은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하니 서 있습니다. 지역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1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표정만은 따뜻합니다. 은호야. 그 익숙한 목소리에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지역씨. 진짜 지역씨야? 나 기억해. 정말이야. 어떻게 잊어. 심장이 너만 보면 이렇게 뛰는데 뇌가 잊어도 심장이 기억하더라. 지역이 은호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가슴을 주먹으로 팡팡 치며 오열합니다. 나쁜 놈.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역은 그런 은호의 등을 토닥이며 같이 웁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다시는 죽어도 너 혼자 안 둘게. 약속해.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고 창밖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그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마주한 연인의 모습입니다. 1년 후 화면이 바뀌고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입니다. 은혼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태성그룹 전문 경영인은 박성재에게 맡기고 두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귀촌을 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지역이 서툰 솜씨로 찌개를 끓이고 있고 은호가 옆에서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 간장을 그렇게 넣으면 어떡해. 짜다니까. 아, 진짜. 이상하네. 레시피대로 했는데. 비켜봐, 내가 할게. 으이구. 밖에서는 천재 소리 듣는 양반이 요리는 젬병이라니까. 티격태격하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멋진 양복 차림의 성재가 들어옵니다. 회장님들, 여기서 소꿉장난하시니까 좋습니까? 회사는 저 때문에 아주 잘 돌아갑니다만? 박 대표. 온 김에 설거지나 좀 하고 가라. 일손이 부족해. 아, 형. 나 그룹 대표야. 여기서 설거지를 하라고? 세 사람이 깔깔거리며 웃는 장면.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빠지며 가게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비춥니다. 지역과 은호, 그리고 성재가 함께 찍은 웨딩 사진 혹은 우정 사진입니다.